직장인이신데 이 수강을 들은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랬어? 이거는 뭐 비단 저 말고도 네.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이 그러실 텐데, 사실은 월급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 맞거든요. 네. 뭐 속된 말로 정말 딱 풀칠할 정도만 음. 뭐 나오는 거고, 네. 드라마틱하게 뭔가 이렇게 연봉이 오른다던가 이런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어쩔 네, 안녕하세요. 고시원 창업 전문 채널 고시원 킹입니다. 오늘 2기 수강생 분 중에 7월 7일 날 이제 창업을 앞두고 계신 수강생 분하고 인터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장인이신데 이 수강을 들은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랬어? 이거는 뭐 비단 저 말고도 네.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이 그러실 텐데, 사실은 월급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 맞거든요. 네. 뭐 속된 말로 정말 딱 풀칠할 정도만 뭐 나오는 거고, 네. 드라마틱하게 뭔가 이렇게 연봉이 오른다던가 이런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활동을 통해서 월급 외에 이제 현금을 당연히 이제 벌어 들여야 되는 거고, 아마 대다수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뭐 주식이나 코인을 하지 않을까.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뭐 하고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실한 현금 흐름을 좀 얻고 싶어 했고, 네. 그렇게 뭐 블로그나 이제 이런 데를 좀 보다가 네.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개월? 네, 고시원에 대해서 알게 됐고, 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타고 해서 지금 이제 계신 고시원 킹님 유튜브도 봤고, 그래서 퇴근길에도 그날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었는데, 네. 마침 이제 2기를 이제 신청을 받는다라고 해서 네. 바로 이제 수강 신청을 했죠. 보시기만 했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안 누르셨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강 신청을 했는데 네, 사실 물건을 지금 총 다 해서 6개 보셨나요? 네, 6개 받고 그 중에 4개는 네. 이제 6월 6일 현충일 날 네. 한꺼번에 이제 몰아서 받고요. 그래서 2개를 보시고 네, 6월 6일 현충일에 4개를 보신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네, 제일 마지막 6번째를 선택을 했어요. 서울대 입구 쪽에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원룸이 몇 개입니까? 42개. 42개. 네. 원래 우리가 알아볼 때 이제 2억 정도로 알아봤다가 네, 이게 이제 금액이 확 올라가서 네, 3억 2천. 2천 합금액으로 네,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가용 금액에서 확 올라갔는데 뭐 그렇게 한 그래도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이 뭐 고시원 킹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고시원에 관심이 있으셔서 보실 테지만, 네. 대다수 제 주위도 그렇고 고시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고시원이라는 그 키워드가 주는 것 네, 자체가 좀 맞습니다. 고정관념이 뭐, 있죠. 네, 네. 제 주위에 뭐 친한 사람들한테도 제가 이제 고시원을 좀 관심 있다라고 하면 대다수가 고시원? 네가 고시원? 네, 왜? 거의 99%.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고시원?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편견인데 네. 저도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아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지금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수강생도 지금 어떤가요? 분위기가?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3조가 몇 명입니까? 저희가 8명이었고 몇 명이 지금 계약자인가요? 실제로는 8분이 다 계약을 했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저희 조장님께서 좀 뭔가 소방 쪽에서 좀 뭔가 안 좋아서 막판에 좀 계약이 좀 빠그러지긴 했어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분이 지금 그래. 계약을 한 상황. 3조만 7분이지 전체적으로 하면 18명, 19분이 지금 네, 계약자예요. 맞습니다. 26분 중에 네, 수강생이. 맞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거를 아마 이제 영상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 들어가는 물건은 뭐 한 달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필요해서 고시원 사업을 하시는 건데, 네.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바라고 지금 이 사업을 진입을 하시는 건가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수익률 30% 이상도 뭐 가끔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좀 컨디션 안 좋은 것들을 인수를 좀
싸게 인수를 해서 본인이 뭔가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투잡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긴 좀 힘든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갖춰진 좀 올 원룸을 좀 구했었던 상황인데 네. 최초에 제가 생각했던 건 한 20에서 25% 수준이면 네.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인수할 그 원장님한테 어떤 컨디션이나 스펙들을 좀 물어보고 제 나름대로 좀 여기 계신 이제 대표님과 같이 좀 계산을 해보니까 네. 저는 완전 보수적으로 얘기한 사람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7, 8%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30%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30, 한 4%, 5% 나오는데 뭐 저도 44개 방을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방이 오늘 하나 빠졌어요. 네. 근데 뭐 30%가 그럼 요즘에 안 되냐? 이제 그게 아니라 권리금이랑 공과금 많이 올랐고 또 뭐 제가 책을 낸 시점도 2년 전이고 쓴 글을 이제 집필한 때가요. 그래서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지금 아마 방 가격을 좀 들어가서 올리시면 30%가 넘어가는 데이터는 맞잖아요. 올릴 여지의 방들이 몇 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장인이시니까 조금 더 금액을 투자해도 올 원룸으로 하는 게 좀 방향이 맞다 생각을 들고 어쨌든 뭐 출근하시고 퇴근하신 이 남은 시간과 주말을 활용해서 고시원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럼 인수하신 매물은 마음에 드세요? 오늘도 사실은 소방연구원이 있어서 좀 보고 왔고요. 그죠? 네. 괜찮더라고요. 오늘 소방점검에 이제 미비된 게 나왔어요. 어떤 사항들이 또 생겨날 수 있는 건가요? 뭐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저 같은 케이스는 소방관 두 분이 오셨는데 네. 설계 도면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들고 왔는데 네. 그 중에 방 중에 하나가 기존 설계 도면상에는 방화문이 바깥쪽 복도 쪽에 있어야 되고 안쪽이 이제 없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안쪽이 보니까 벽으로 쳐져 있어서 방 두 개처럼 돼 있는 방이었는데 네. 이게 지금 제가 갔을 때는 오히려 복도 쪽에 네. 방화문이 없고 네. 안쪽에 그 벽으로 쳐져 있는 부분에 방 두 개에다 각각 그 방화문을 달아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방관님 말씀은 이게 이제 불시에 점검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들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원상 최초의 설계 도면들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 현재 원장님께서 일단 처리해 주시기로는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사진 찍어서 소방서에 네, 이제 네. 보내면 필증 나오는 필증 걸로. 네, 뭐 맞습니다. 택시나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비된 거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뭐 이 건전지 손전등 건전지 없는 거 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유비된 건 맞는데 처리하면 되고 이제 처리하시고 필증 받으시면 이제 임대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 게 네, 이게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바뀌면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인지상정이 또 그런 거다 보니까 보통 뭐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좀 올린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있는데 네. 그 폭이 사실 얼마나 될지는 조금 그게 좀 의심이 돼서 그게 사실 제일 좀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뭐 거의 월세 5% 인상 정도까지는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고 보증금이 더 올라갈 거냐 아니냐 그리고 또 새로 이제 임차인 지금 현재 계신 분도 아마 건물주와 협의를 잘 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잘 정리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봐야 되니까 이제 7월 7일까지 좀 시간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